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차근차근 그리고 따뜻하게 또한 날카롭게 훑어보는 시간 한판 열전의 박재홍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한판 열전. 네. 조회수 너무 잘 기분이 되고 좋습니다. 있어요. 네. 너무 달콤해요. 기본이 25만. 네. 진짜 진짜 참. 그 비결이 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자평하고 생각합니다. 한판 승부의 보물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디 가지 말고. 네. 요즘 여기저기 부른다고 함부로 나가지 말고. 절대 가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의 몸을 아끼세요. 고향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향 잊지 말고 예. 종횡무진 CBS 중심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도 아주 그 보석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나오실 분 직접 소개하신다면서요. 안녕하십니까. 무성대장 김무성입니다. 오늘 이 친구 평론가 중에 참칭 평론가 중에 정치감각 1등입니다. 나한테 최측근 장성철이 어서 온나. 네, 우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이분.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아니, 드디어 예. 나오셨어요.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코너에 예.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넘버 5. 그런 걱정이 이야. 있어요. 그래도 한때 정점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옛날에 2014년 옛날에. 15년도에 예.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예. 네. 저도 이제 뭐 대세 하락기예요. 그래서 제가 출연할 자격이 있는 곳이냐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고요. 김성희 소장님 약간 질투는 하긴 했습니다. 본인이 나오기 전에 왜 장성철 소장이 먼저 나오냐? 본인은 뭐 매일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걱정이 뭐냐면 예. 그 27만 뭐 이렇게 조회수 나오던데 예. 저는 10,000명 나오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 홍혁이 프로듀서가 네. 오늘 장성철 소장님 레전드 방송을 찍어주실 것이다. 깊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사고를 쳐야 되나요? 예, 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 안 하셨던 거 비사 같은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자리 조사 해보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에 우리 소장님이 항상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의 내 인생 결정적 순간 첫 번째. 여의도 보좌관의 세계입니다. 야, 결정적 순간 이야, 첫 번째 여의도. 여의도 보좌관의 세계. 그 많은 분들이 평론가 혹은 공문을 받은 평론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거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보적이었죠. 독보적이었어요. 보좌관 세계에 독보적. 독보적인 보좌관. 레벨이 다른 보좌관. 레벨이 다르다. 탑. 그럼요. 아.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알고 네. 또 문서도 작성 잘하고 보고도 잘하고 공문도 야. 잘 쓰고. 네. 그 민주당에는 김성애가 있으면 국민의힘에는 장성철이 있다. 김성애 소장하고 비교하는 것도 솔직히 좀 불쾌해요. 아. 왜냐면은 저는 처음부터 보좌관을 할 때 1등. 뭐 부총재라든지 원내대표, 당 대표, 당 지도부. 당대표 뭐 이런 분들만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애 소장하고는 저는 좀 레벨이 다르다. 다른 차원. 나는 성골이다. 그 언제 처음부터 이 대학 졸업 후에 정치계에 가신 게 아니라 금융회사에 다니셨잖아요. 90년대 금융사 갔다가요. 예. 뭐 돈 세고 막 그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맞아? 그냥 안 맞아. 6개월 다니다가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무작정. 무작정. 그냥 영어책 공부하러 딱 갔는데 네. 친구가 당시 조교였거든요. 예. 야, 신한국당 공채 시험이 있대. 신한국당 공채.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거 시험 보고 뭐 당직자로 근무하고 뭐 정치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정치 외교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그래서 공부를 했죠. 네. 정말 운 좋게 붙었어요. 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공채로 네. 입당. 그 당시에 80대 1이었는데 이야. 저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민주당도 아니고 신한국당이었어요? 민주당은 그때 공채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민주당은 그때 그냥 2년으로 뽑았어요. 너 와서 해. 너 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김대중 정권 들어서부터는 네. 그때부터 공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공채 시스템이 없었어요. 첫 번째 들어간 방이 이부영
의원의 방이었습니까? 그렇죠. 2000년대 이부영 의원의 방에 들어가서 4년 근무하다가 네. 이부영 의원이 2004년도에 톡 떨어져가지고 아. 네. 백수로 있다가 네. 또 열린우리당 의장이 되신 거예요. 아. 갑자기. 그 제가 열린우리당에 예. 당 비서실에 가가지고 예. 이부영 의장님을 6개월 모시다가 아. 그러다가 2006년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 아. 공보팀장으로 합류했다가 공보팀장. 박근혜 대선 후보가 그때 이명박 후보에게 져가지고 네. 6개월 또 백수로 있다가 이혜훈 의원 보좌관을 이혜훈 의원. 1년 하다가 예. 예.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 보좌관을 2009년도서부터 했었죠. 아. 그 위에 몇 년 하신 거예요? 10년 정도 했어요. 야, 굉장히 가까우셨네. 엄청나네요. 네. 김무성 의원과. 근데 중간에 한 1년 정도 음. 제가 이제 트레이드 돼가지고 네. 당시에 박근혜 정권의 제일 실세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죠? 최경환 전 아, 최경환 맞네. 경제부총리. 아, 초이노믹스. 네, 그분 제가 1년 동안 모시면서 예. 아. 원내대표 딱 만들어드리고 다시 김무성 의원을 모셨었죠. 아. 그리고 가서 김무성 의원을 당대표 만들고 음. 이런 제가 아주 화려한 전적을 아니, 가진 트레이드된 보좌관이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능력, 본인이 평가하시기에. 실력. 외모? 원내대표 선거를 외모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네. 2012년도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예. 아하. 장성철이 필요하다라고 아. 해가지고 제가 트레이드 됐었죠. 야. 그렇군요. 제가 의원은- 한치의 거짓말도 없어요. 진짜. 실력. 실력 오로지 실력과 오로지 실력으로. 압으로. 아. 실력은 솔직히 좀 덤인 것 같고요. 아부가 9할이었다. 그럼 아. 보좌관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부 그러면? 잘해야 돼요. 아부. 방에 있는 의원. 방해 의원한테 아부 잘하고 네. 같이 있는 동료들 후배들한테 아부 잘하고. 이 정무적인 감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아부를 하면 정무적인 감각이 생겨요. 아, 왜냐? 아. 예. 저희가 아부할 대상이 기자들도 있거든요. 예. 기자들에게 아부를 하면 그분들이 정보를 줍니다. 아. 정보에서 정무적인 감각이 나오는 거지 네. 세상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정무적인 감각과 플랜을 쓰지는 못해요. 정보에서 온다. 우리는 딱 이제 일주일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네. 미리 그리고 알고. 과거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음. 그거를 결합시켜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보 없이는 정무적인 판단은 허황된 그냥 공문서랑 같은 거예요. 단산호님이 당대표 메이커시군요. 덜덜덜 이렇게 이야. 말씀하시는데 킹메이커이기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때는 진짜 정말 그냥 한 200명 중에 한 명이라서 제가 네. 무슨 킹메이커라고 하기에도 겸손. 말이 안 아, 나요. 약간의 갑자기 겸손하게. 갑자기 아. 이러세요. 거기에 실세들은 따로 있었고 아. 저는 그냥 공보팀에서 음. 기자분들 이렇게 네. 수발 들었죠. 아. 예, 10년이 모셨던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게 전설의 노룩 패스였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입국하실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안 보면 안 돼요? 밀어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자 해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네, 의원은 이 장면. 여의도당사에서 자, 마드레. 기자들과 만나 그게 이상하게 마드라. 보이던가라며 논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해명할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장면에서 저 패스 받은 거는 우리 소장님 아니죠, 그죠? 아니고 이제 제 후배예요. 당에서 이제 또 당시 이게 가방 받을 잡으면 아니군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회관에서 넘어와. 네가 나가서 오늘은 저 공항에 가서 대표님 모셔라 이제 마크해라. 그러고 있었는데 아, 저거는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대표님이 네. 김무성 대표가 갑질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게 왜 저랬냐면은 밖에 있는 수행비서가 네. 김무성 대표 내리니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밖에 지금 기자분들이 많이 대기해 있다.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사안에서 취재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가 그럼 내가 가방 들고 이렇게 예의 없게 기자들 앞에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나오자마자 예. 그냥 쓱 민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패러디가 돼가지고 외국 무슨 농구 선수가 예. 이런 거 예. 패러디도 하고 그래서 예, 그거 컬링이셨어요, 컬링. 상당히 예. 놀랐어요 저희.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예. 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손으로 쓱 해갖고 약간 뭐랄까. 예. 아 이게 조급해서 그래. 빨리 기자분들에게 예의를 차려야지. 예. 라는 조급한. 야, 마지막까지 의의를 익히시네. 야, 아름답게 포즈. 역시 10년 의리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가 봐요, 진짜. 예, 이렇게 장선수 끝나도 선생님이- 인기가 끝나도 이게 아부를 하시네. 아, 진짜라니까요. 아,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노룩 패스의 진실을 알려주마. 네. 예, 사실은 기자들이 예의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네. 예, 그래가 그게- 좀 뒤에 웃긴 얘기가 뭐냐면 예. 계속 패러디가 나오고 진짜 무슨 갑질의 대마왕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좌진들끼리 작전을 짰어요. 야 우리 외국을 한번 빨리 더 내보내자.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들어오실 때 네. 농구 선수처럼 이렇게 가방을 던지는 거를 받는 거. 아, 이렇게 서로 웃고 끝내는 거. 덩크슛 같이 네. 딱 꽂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거를 희화화해서 좀 네. 극복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외국에 안 나가시더라고요. 못했어요. 아 그때 이후로. 네. 그때 트라우마 생각하고 캐리어만 하면 안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 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네. 저것 때문에 되게 곤혹스러워가지고. 그러면은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김무성은 이렇지 않다. 그렇지. 인간 그때 김무성. 인간 김무성의 장점 무대. 뭐가 있을까요? 무대의 되게 김무성. 눈물이 많고요. 보좌관으로서 모시기 되게 뿌듯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 중요한 굵직굵직한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실 때 꼭 예. 보좌진들을 다 모아요.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구급 비서까지 다 모아가지고 네.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니도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다 의견 듣고 성대모사 했어요. 원래대로 해주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더 비슷하네. 성실히. 네. 그래가지고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민주적으로. 집단 비서. 그래서 손 들어보라까지 얘기해요. 손 들어보라고 9명 네. 방에서. 그래가지고 5대 4면은 이제 그거 따라가시고 옛날에 저희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포스터를 한 3-4개 정도 이렇게 쫙 깔아놔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던 사람들 한 50명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보기에 어느 포스터가 가장 적당한 거 같냐 잘 투표 나왔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결정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그 코트 입고 옥수의 파동 있었을 때 나르샤. 내가 지금 날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제가 영도 다리를 건너야 되나? 제가 그거는 가시라고 했고. 장 소장님이 네. 가시라. 아니, 이거 도저히 지금 여기서는 못 견디신다. 그러니까 공천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 우리 영도에 가서 지역구에 좀 가서 좀 피신해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가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야 그거 기획한 게 우리 장 소장님이셨구나. 아니 좀 기획은 안 하고 그냥 가시라고 건의만 드렸죠. 그랬더니 가서 또 영도 다리에서 이러고 또 막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또 사진도 멋있게 찍으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패러디 됐어요 사실. 엄청 패러디 됐죠. 예. 그 패러디 대상이 된 김무성 전 대표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뭐 이때 농구 패러디, 그 노룩패스 패러디 이런 거 보실 때. 노룩패스 때는 되게 당황해하셨어요. 본인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욕 먹을 일이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욕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참. 저희랑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너무 방치해둔 것은 전적인 보좌관 제 책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소장님이 10년을 모셨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김무성 전 대표가 굉장히 아끼던 술을 기자들과 몰라 먹었다. 이런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술을 드셨던 거예요? 당 대표 때였어요. 예. 일본에 있는 그 제일 한류 무슨 민단에 계신 민단. 그 간부 분들이 이렇게 당 대표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때 술 한 병을 이렇게 대병짜리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귀한 술. 일본에서 1년에 3병 정도만 생산되는 아주 1년에 귀한 3병? 술이다. 그래요? 그 얘기는 나중에 그런 게 들었어요. 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먹기 그걸 전에. 수행비서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항상 호시탐탐 대표님 술 훔쳐서 먹거든요. 냉장고에 이제 음료수 먹듯이. 그리고 뭐 저 캐비넷에도 좀 술이 있어가지고 기자들 만날 때 제가 술 한 병씩 빼가거든요. 술 어느 회사 기자들은 먹으셨어요? CBS 기자랑은 안 드시. 다 보수지 뭐 다. 저 그때요 점심 저녁 기자분들이 저랑 술 먹고 밥 먹으려고 정말 번호표를 뽑아야 될 정도였군요. 거의 한 달 보름간의 약속은 다 찼어요. 야 의원보다 더 인기 있었던. 저는 보자마자. 그때 제가 잘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술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CBS 기자가 있었어. 누굽니까? 이니셜. 임모 기자. 임모 기자. 근데 예. 제가 이제 수영비서한테 물어봤죠. 야, 이 술이 지금 한 달째 냉장고에 있다. 대표님 안 드시냐? 그랬더니 수영비서가 이거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 그럼 오늘 저녁에 기자들 만나는데 가져가서 먹는다. 그랬더니 네, 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술 딱 짜가지고 먹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전 이런 술이 다 있나? 제로 콜라보다 제로 콜라에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대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먹는데. 니 어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국회 앞에 어디 음식점에서 기자들하고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도 되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시라고. 기자들하고 되게 소탈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 술을 따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시더니 이 술 너무 맛있다.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래가지고 이거 대표님 대표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꺼내온 술이다. 그랬더니 야 크기는 이만하고 거기엔 이렇게 써 있고 뭘로 둘러싸 있고 그 술 아니니?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장성철 너 뒤졌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그 왜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술은 되게 귀한 술이라서 네. 이명박 당시 원내대표 때였구나. 아. 이명박 대통령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내가 청와대 가져가서 가져가려고. 이명박 대통령 같이 먹을 술이었다. 킵해놓은 건데. 그래서 아껴뒀던 거다. 근데 네가 대통령하고 먹을 술을 훔쳐먹는 놈이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근데 술 왜 먹었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주세요. 네. 아니 근데 1년에 3병밖에 없어요. 우다사이 고맙습니다. 사케. 네, 사케. 그래도 그때 와, 1년에 정말 1년에 3병. 그 정말 뭐 뒷골이 송연할 정도로 혼났는데 대표님 참 통 큰 분이에요. 딱 하시더니 네. 야 어차피 일이 된 거 묵자. 나나 좀 많이 줘라.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한번 혼나고 말았어요. 술에 대한 뭐 이렇게 애착은 그게 깊지 않으셨네요. 되게 많으세요. 술, 그래요? 좋은 술 드시는 거 되게 좋아하셨네. 김무성의 술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그냥 평상시에 네. 먹는 애주. 발렌타인 30년산? 그걸 보리차 같이 맨날 드셨어요? 그냥 뭐 보리차.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첫 번째 얘기만 해도 그냥 무궁무진한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밌네. 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무성대장의 한때의 오른팔, 지금은 방송가 최고의 만담꾼, 최고의 시사평론가 장성철 소장의 내 인생의 두 번째 결정적 순간. 십상시 그리고 살생부의 진실입니다. 근데 저 신체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십상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상시는 환관이잖아요. 환관은 아니었지만, 건강한 사람. 이 십상시는 예. 명단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정말 그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 밝혀진 정부 때. 민간인 신분이 했던 정윤회 씨가 청와대 안팎인사 10명과 10여 명과.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인물 중에 장성철 소장도 포함이 됐어요. 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안봉근 뭐 이런 분들 신동철 등등 있다가 등등 음종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딱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장성철 소장이 네. 있었습니다. 이거 십상시. 왜 들어간 겁니까 여기? 저는 그때 네. 이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 십상시는 아니었고 네. 2012년도 대선 캠프에 네. 당시에 보좌관 출신들이 네. 의원들보다 더 셌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아. 그때 제가 실무 그룹의 아. 핵심적인 역할을 아하.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 십상시라고 아하. 기자분들이 별명을 붙여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요 그때 십상시는 명단에 아니었다? 요 십상시는 아니었고 저는 이때는 비박이었죠. 비박. 그래서 비박이었다. 김무성 당대표실에 보좌관을 하고 음.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랑은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정윤회 씨를 직접 보신 적 없었다? 봤어요. 봤어. 네. 언제 봤냐면 언제 봤어? 언제 봤어? 또. 2005년도에 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그때 수행비서를 할 때 예.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음. 거기에 당대표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양쪽의 당대표가 어. 회담을 하고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정윤회 씨가 음. 그 당시에 수행을 했었어요. 맞아, 그랬었죠. 음. 이상이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눈에서 빛이 났습니까? 아니 그때 그냥 되게 포근한 아저씨 같은 포근한 평범했습니까 아저씨였어요? 그냥? 포근한 아저씨. 평범했죠. 그래서 아. 저렇게 나이 먹은 분이 수행을 하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안봉근 씨한테 음. 수행을 넘겼었는데 네. 정윤회 씨는 그때 알았었죠. 근데 어. 그렇게 실세인 줄은 몰랐어요. 실세인 거고 그분의 또 최순실 씨, 네. 지금 최서원이죠. 네네. 그분의 존재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 이건 탄핵 과정 중에서 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그 베일에 엄청 정말 베일에 쌓였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네. 그냥 삼성동에 있는 음. 그 자택에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사무실이나 회의실은 나온 적이 전혀 없어요. 어허. 그래서 저희는 이분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예. 좋은 얘기도 아닌데 넘어가시죠. 근데 이제 좋은 얘기도 아닌데 예. 지금 동접자가 보통 줄어들거든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네, 아, 네, 10명에서 20명으로? 네네. 예, 장 소장님의 파워입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윤의 문건으로 시끄러웠을 때 네. 이제 국회 본회의장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 또 언론사 기자에게 찍힙니다. 맞습니다. 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 사진은 뭐가 있었냐면 네. 여기 이제 이준석, 손수조, 음종환 뭐 이렇게 있고 맞아요. 문건파동 배우는 KY 내가 꼭 밝힌다. 어.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읽어주세요. 무슨 뜻이었는지. 이게 어.
그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였지? 분리해서 그런 거 아니죠? 예, 갑자기 기억나는 거 네네네.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십상시 관련된 뭐 문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때 지금은 되게 정치적으로 역량이 높아진 이준석 대표가 네. 당시 음종한 행정관이랑.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맞아요. 얘기를 듣고 이거를 이제 와서 김무성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전화로 했던 것 같아요. 전화로 해서 전화로. 아이고 대통령실에서 누굴 만났는데 어허.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아하. 김무성 대표가 막 적은 거죠. 아하. 아, 이준석 전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했던 거를 이제 적었던 거다. 네.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이제 대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한심하고 웃긴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셨나 봐요. 아하. 근데 그걸 이제 뒤에서 사진 기자가 딱 찍어가지고 보도를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고 네. 어떤 오해를 받았죠? 장성철이 기획했다. 사진 기자를 한 명 섭외를 해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김무성 대표랑 짜고 아. 자 사진 기자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딱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김무성 대표께서 수첩을 피고 그것을 아주 천천히 넘겨라. 아. 그럼 그 사진을 사진 기자가 다 찍고 그걸 보도할 거다. 11시 방향에 있는 김무성 대표를 잘 찍어가지고 네. DSLR로 당겨서 그래서 대포로.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주는 그 배우가 장성철이었다. 그렇게 소문이 있었죠. 근데 전 전혀 몰랐어요 이것도. 이거는 뭐 방에서 회의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니는 어떻게 몰랐어요. 생각하노? 어떤 수첩을 보여줘야 되겠노? KY가 눕고. 그래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나중에 대표한테 이게 뭐예요라고 해서 네. 나중에 들었던 얘기라서 아하. 저는 이건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하여튼 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네. 제가 김무성 대표 뭐 부실장을 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또 거기 있는 참모들과 좀 각을 세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장성철 저 XX가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통령실에 당시 청와대에는 못 들어와가지고 아, 화가 나서 원한이 있어서. 있어가지고 지금 아하. 김무성을 꼬셔가지고 아하. 비박의 길을 가게 하고 네. 지금 새누리당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아하. 제가 그런 오해까지 받았다니까요. 야. 저 되게 역량 있고 그래가지고 음모를 잘 꾸리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번 전혀 안 대선도 크게 한번 흔드셨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네. 자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016년 살생부 리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 공천권을 쥐고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의도에 검사 수십 명을 보낼 거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엔 더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40여 명에 대한 살생부 리스트가 나온 건데 실제로 소장님들 보셨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에서 네. 다 얘기하죠. 뭐 현기환 수석하고 뭐, 한교수. 네. 네. 뭐 신모 정무 비서관하고 예. 회의를 해가지고 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들은 공천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아. 명단을 막 받아 적어온 거예요. 아하. 이러한 백제 뒤에다가 현기환 수석이 당 관계자에게 당 관계자는 아니었어요. 김무성 대표 측근에게. 김무성 대표 네. 측근에게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막 적어가지고 네. 헐레벌떡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대표랑 저를 불러가지고 어. 내가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 들었다고 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천 파동이 일어날 거다. 음.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라고 당시 대표에게 말씀드렸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푸시라. 아하. 이게 중간에 무슨 비서관 수석들이 껴가지고 하면은 아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락을 직접 해가지고 만나- 직접 만나가지고 네. 이 공천에 대해서는 단판을 지셔라.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음.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이 걱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장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봐라 누원아 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본회의장 뒤에다가 앉혀놓고 봐라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네 공천 안 준단다. 또 누구누구 안 준단다. 이 큰일 났다. 그거를 정두원 의원이 어떤 기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시 그게 아주 정말 아주 공천에 큰 영향과 그냥 공천 난리 파동.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옥새 파동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때 또 이제 윤상현 의원 욕설 녹취록 파문이 있었어요. 윤상현 의원이 같은 당 의원에게 김무성 죽여버려 떨어뜨려 언급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건데 맞아요.
이걸 또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녹취하고 제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여의도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투명 인간이 돼서 모든 윤상현 제보의 근원은 장성철이다. 네. 뭐 이런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 네. 지구당 사무실에 가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술 채가지고 들어올 때를 기다려서 그러니까 조장을 해가지고 옆에서 그러니까. 붙어서 녹취를 해가지고 내가 제보했다. 이런 또 시나리오인데 네. 저 정말 참 내 별 소문이 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타고나는 겁니까 이런 거는? 글쎄 제가 그 당시에 기자들한테 음모론자로 이렇게 아.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요. 장성철이 배후에 있었다라고 아하. 하는 것 같은데 당시 에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은 바뀔 수가 없다 지금도. 이게 아직 공소시효가 안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녹취한 분은 감옥을 갔어요. 아하. 아 그래요? 감옥에 2년인가 3년인가 살다가 나오셨고, 네. 특정될 수 있겠네 그러면. 네, 예. 그거는 뭐 다 알려져 있죠. 아. 근데 이제 직접 저에게 제보해주신 분이나 제보해 주신 분이나 또 언론사에 제보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원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우리 소장님 많은 걸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 당시에 아니 얘기하면 안 돼. 말해.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파문이 있어갖고 네. 그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사과하러 가는 찾아왔어요. 게 있고 그 앞에서 우리 네. 장성철 소장님의 아주 젊은 시절 모습이 나옵니다. 아유.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 누군지 못 예. 알아보겠습니다. 야, 이거 확대해 예. 주세요. 다른 분 아니에요? 아니 저게 이제 네. 윤상현 의원이 어. 자기가 당에서도 막 뭐라고 하니까 어. 야, 당 대표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당 대표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네, 아. 새누리당 예. 김무 아니네. 저 뭐지 지금? 접견실. 접견실. 새누리당 아. 당대표실 아. 접견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절대로 사과받으면 안 된다. 아. TV에서는 이한구 의원이 한 말씀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네. 다 공천관리위원장 아니었어요 당시에? 네. 예, 어쨌든. 그래 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예. 이제 수행비서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어. 제가 너 빨리 들어가가지고 대표한테 어. 옆 문으로 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라. 아, 만나지 못하게. 내가 윤상현을 붙잡고 있을 테니까 아하. 빨리 옆으로 빼라.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친구가 들어가서 뺐는데 아. 갑자기 밖에서 기자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어. 윤상현이 막 달려나가서 어. 그 복도에 소리 지른 거예요. 어. 사과한다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진짜로. 아.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죠.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 진짜로? 옆에서 그랬죠. 저 사진상으로는 세게 말씀 안 하실 듯한데 그래도 저거 가까이 이제 복도에 나가서 복도에 나가서. 그래서 막 흥분하길래 어. 제 옆에서 이게 사과하는 태도냐고 소리 지르셨습니까 의원한테? 조그맣게 얘기했죠. 그게 사과하는 태도냐? 이러면서. 아이 그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근데 윤상현 의원이 네.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조그맣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윤상현 의원은 당에서 예. 공천을 못 받았어요. 실제로. 근데 저분이 대단한 게 예.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잖아. 또 당선됐어요. 인천에 됐어요? 또 기반이 강하고. 대단한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저분이 또 이 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 항상 누나라고 부른다. 누나. 그래가지고 또 굉장히 또 친박 실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또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또 근데 저분은 예. 웃겨요. 왜 웃겼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일설에는 쟤는 왜 나한테 자꾸 형님이라고 그래? 뭐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저번에 그러셨다고 얘기 대통령이 들었는데 말씀 주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유님 이제 아니지 아니 아무나 보고 다 형님이라 그래고 난 동생 따로 remember. 아메리칸 파이. 여기 파이 미제 파이 난 좋은데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네. 참 친화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2번이나 지역에서 당선됐잖아요.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정말. 그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예. 저희 방송 인터뷰 잘 안 해주던데. 뒤끝이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야, 그 그런 당시 총선 공천 파동은 정말 막장 공천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한 석 차이로 민주당에게 일당을 뺏겨서 네.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고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어요. 또 당내 의원들 간의 세력도 좀 많이 분열이 되고 그럼요. 당내 인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뭐 바른정당 창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선도 치고 그때 네. 그럼 공천을 결국 못 받았던 분이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분들 못 받았죠. 뭐 네. 그리고 분들. 이재호 이재호 고모님도 못 받았고 어허. 김용태 의원은 받았나? 받았구나. 음. 뭐 이런 분들.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이재호 의원을 예. 은평에다가 공천을 안 주면 예. 누구를 공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당선시킬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아니, 물론 존댓말로 했죠. 예.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니면 거기 있는 그 수석에게 수석은 아니고 비서관한테. 비서관에게. 그랬더니 비서관이 음.
당선 안 돼도 괜찮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딴 말 안 하고 그냥 옹호하는 80-90명만 당선되면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네. 그때 그 생각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정부도 뭐 이렇게 이제 원내 과반 안 해도 어떤 윤석열 대통령 말을 잘 듣는 그런 의원들이 한 7-80명만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은 설마요. 그러지 않기를 믿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믿습니다. 네. 아하.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갑자기 정치인의 수사로 정치 그만두셨다면서요. 잘 좀 살자. 예를 들면 한판 승부에서 장성철 부르기만 해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부르실 수 없잖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여지는 남겨둬야죠. 예, 여지 남겨두고. 재밌어요. 예. 큰일 나요, 저. 예, 우리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부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앞에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이밍을 이렇게 해주세요. 레벨이 다른 참모였다. 레벨이 달랐던 어떻습니까? 레벨이 달란. 달란. 김성애와 차원이 달랐던. 비교가 안 되죠. 불쾌해요. 지금 평론가로서는 예. 김성애 소장이 넘버원 탑이고. 저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요, 뭐 전체 평론가에서도 진짜? 탑이죠. 정말. 솔직히 김성애 소장하고 붙어가지고 김성애 소장을 논리적으로나 유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평론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도 그냥 뒤 한 10번째인데 보좌진이었을 때는 눈에도 안 들어왔죠, 솔직히. 김성애 소장님과 대화를 했을 때 본인 보좌관 적성에 안 받았던 것 같아. 그래요? 얘기를 딱 해보면. 지금 봐도 그냥 거의 삼선 의원급이에요. 원내대표 이미 한. 손혜원 의원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보좌관 할 때 방송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맞아. 둘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의원은 누구지? 막 그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좀 레벨이 다른 분이죠. 방송에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자,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 많이 풀어주셨는데. 이거 언제까지예요? 자, 장성철 소장님의 결정적 순간, 세 번째 순간 넘어갑니다. 세 번째 순간 어쩌다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자, 어쩌다 보수 참칭 패널. 최근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뭐 또 이제 방송에 좌파만 나온다. 또 이 박성중 의원도 좌파만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저는 하는데. 좌파는 아니라고. 중도라고. 검정색. 중도라고. 검정색. 검정색. 그 보시고 어떠셨어요? 느낌이 괜찮으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 미쳤나라고 좀. 미쳤나? 정신 나갔나라는 생각이 왜요? 들었어요. 저렇게 물론 다른 무슨 뭐 방송 연합회 이런 데서 분류했다고 하지만 저런 거 할 시간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공부하지.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장성철 우리 빨간색, 검은색.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성과가 제대로 국민에게 안 알려진 거는 이 좌파 패널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할 시간에 그러니까.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명단 봤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검은색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주 그분은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당원이고. 그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딱 해야 되는데 빨간색이 아니고 검은색으로 해놨어요. 근데 요즘엔 저보다 더 심해요. 그분이. 그분 보면 위태위태해. 위태위태.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한테 조언 한마디 하세요. 이현주 전 의원에게. 저 같은 자리에서 방송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 방송에서 보지 말자. 방송에서 같은 자리에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미 그분은 이제 뭐 정치라든지 출마라든지에 대해서 좀 초연한 분 같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하는데 저는 같이 안 엮이고 싶다. 근데 그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장님한테. 그력은 좀 위태위태하다. 위험스러워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진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권력은 비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조롱이든 비아냥이든 권력자들,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비판받고 쓴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권력은 남용되면 독재할 수가 있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슨 독재가 가능해? 라고 하지만 검찰권을 갖고 방송을 저렇게 장악을 해나가면 독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을 하게 되면 내 사람들로 다 뭐 국회 다수가 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부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사법부의 뭐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의 다수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독재하기 딱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고 비판을 한다고 저 사람들은 좌파 패널이니까 방송에서 빼
라고 하는 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 것이냐. 음. 대통령은 많은 걸 강조하시죠. 네. 자유를 강조하시잖아요. 그건 자유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네. 국무회의 때 말씀하셨어요. 음. 불편한 소리, 다른 얘기, 그리고 듣기 뭐 어려운 얘기들 그거 다 들어라 국무위원들. 그런 얘기. 본인은 안 듣고 국무위원들이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 본인도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 과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예. 제대로 뭐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예. 밖에서 듣기 거북한 훈수도 예. 잘 들어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아하. 아니 귀에 정말 듣기 싫죠. 귀에 담기도 싫은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최근에 그 KBC 광주 방송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백운기 앵커가 하차를 했고 하차하죠. 고정 패널이었던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하차 통보를 그건 사실 좀 받았다고.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음. 이건 자진 하차예요. 아 자진 하차. 장 소장님이. 그래서 제가 네. 백운기 앵커한테 의리 지키려고 예. 백운기 앵커가 대략 3주 전에 저한테 음. 나 여기 이제 그만두게 됐다. 아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형님이 뭐 안 하시는 방송 제가 뭐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하차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윤상현 하고 마인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제작진에게 예. 나 이제 다음 그만하다. 주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온다. 아.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백운기 앵커를 만나가지고 네. 자랑스럽게 나 의리 지키느라고 내가 하차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깔깔깔대고 웃더라고. 너는 진짜 잘리는 거야. 너는 어차피 날라갈 너는 거다. 그냥 출연 안 시키려고 그랬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SNS에다가 이것은 개편인가 개입인가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거 왜 근데 이렇게 개편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하, 갑자기 절대로. 또- 그냥 방송사에 아. 뭐 봄철 개편 예. 그 차원에서 앵커도 네. 바꾸고 패널도 바꾸는 거지 네. 어떤 외압에 의해서 외압은 아니라. 참 얄미워요. 바꾼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뭐 증거 있어요? 네, 야. 되게 귀엽게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톤 변화가 일어나니까 개편이다 개편. 아 개편이다. 아 그럴 리 그래서 우리 없다. 이제 장 소장님이 또 이게 방송 평론가로서 네. 한창 또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셨던 게 음. 2021년 6월 19일 이제 대선 이제 열기가 막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 장 소장님이 윤석열 엑스파일 이거 봤더니 예. 이거 후보 안 되겠더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났었지 다 않습니까? 도배를 했어요. 그때 막 엑스파일 원본 달라 막 너 내놔라 막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 보관하고 있다 줬다 안 줬다 파기했다 막 이런 말씀 하셨던 뭐 기억이 버전이 나는데. 두 가지다 그 이런 당시 얘기도 있었고. 수요일 날 당연히 예. 집에 가서 네. 찢어버렸어요. 찢어가지고 쓰레기통 넣어가지고 네. 저희 집 태웠어요? 태웠어? 저희 집 옆이 소각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 없어요 진짜. 아. 그 당시에 이제 찢어버려가지고 없는데 네. 그 당시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네. 제가 그날 토요일 날 그걸 SNS상에 올리고 네. 계속 방송을 하러 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인가 방송을 가서 네. 끝나고 나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음. 근데 맞은편 빌딩에 큰 정말 대형 화면이 있더라고요. 밤에 8시에. 네. 거기에 갑자기 거기 내 내 얼굴이 나오면서 야. 장성철 그는 누구인가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문의 기분이 영광. 기분이 어떻게 어때요 그럴 때? 그때 갑자기 제가 딱 옆에 훑어봤죠. 어. 그리고 주섬주섬 마스크를 썼어요. 아. 그러고 이제 코로나 시기니까 버스를 어. 타고 집에 한 그러니까. 10시쯤 왔어요. 진명수배도 아닌데 뭐 그렇게 또 마스크 쓰고 그래. 아니 누가 알아보고 막 때릴까 봐. 그럴 수 있죠. 협박 전화도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문자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때 진짜 위트위트해 보였어요 사실. 10시에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희 집 가족들이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우리 제 부인께서 부인하고 뭐 애들이 막 저를 아. 앉혀놓고 앉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야. 그동안 방송에서 그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랬냐고 정신 나갔냐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전 국민 99.9%가 욕 얻어먹었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되니까 극복이 됐네요. 그 김무성 전 대표 혹시 소장님께 연락하셨어요? 니 와 그랬노? 연락은 안 하고 가져봐라. 승철이 너만 보노. 그 대표님이 SNS상에다가 장성철 보좌관이 한 거는 전직 내 보좌관이었지만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손절. 선긋기. 아니 왜냐면 그때
김무성이 시켰다. 김무성이 사주했다. 뭐 홍준표를 밀기 위해서 김무성이 맞아. 그런 사주한 설이 거다. 많이 있었어. 내는 맞아, 모릅니다. 맞아. 그래서 거기다 페북에다 쓰시길래 어. 저도 잽싸게 어. 저도 김무성 당대표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 의리를 지키셨네. 의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손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손절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세상 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참 야박합니다. 그때 이후로 연락을 네. 하셨어요, 우리 그냥 한두 번 뵀어요. 만나시긴 했어요, 네, 그래도. 네. 그때 방송가에 블루칩이 된 상황을 보시면서 니 잘한다. 나 네 방송 많이 본다. 제 3자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네, 뭐 CBS 출연한 거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현정 전에 있으시죠. 하고 한판 승부도 저 몇 번 나왔잖아요. 돌쇠토론. 네. 예, 돌쇠토론 우리 또 그때 보수 참칭 논란 했을 때 저희 방송 나와주셔가지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엑스파일을 실제 보시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났는데 네. 어떠세요 좀? 그거 진심을 얘기하면은 진심 얘기. 저는 진짜 여기 앞에 있는 드럼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해놨어요. 정말? 네, 그거는 네, 좀 네. 나중에 나중에 한 얘기를 2년 되고? 할게요. 한 3년? 아니 2년 뭐 후에? 내년 총선 보고 얘기할게요. 내년 총선의 의석수 보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고 그렇죠. 어쨌든 보수 우파가 잘 되길 바라고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보수 우파가 이기길 바래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음. 제가 뭐 엑스파일 터뜨렸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주하거나 네.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지금 하는 비판도 저는 많이 망해봤거든요. 그러네. 국회에 있으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선택을 하면 잘못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행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내년 총선에 결코 바람직하지 유리하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길로 계속 가고 있어. 제가 본 예. 과거 경험에 의하면 그런 길과 유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냥 그분들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건데 충원을. 네. 저는 내년 총선 때도 음. 보수 우파에 투표할 거고 네. 보수 우파 후보에게 표를 줄 겁니다. 본인은 출마 안 하세요? 저는 정치는 완전히 접었어요. 그래도 또 혹시 기회가 오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같이 캠프에 있던 분들이 다 대통령실 가고 청와대 갔거든요. 그렇죠. 되게 잘 나갔어요. 4년 동안. 네. 근데 건불 10년, 건불 5년. 탄핵당하고 나서 어. 그 제가 알던 100여 분의 분들이 100여 명. 감옥 가거나 검찰 수사를 받거나 찍소리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거나 인생이 되게 불행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갔던 분들 계속 검찰 수사 받고 막 어렵게 지내잖아요. 정치는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업이다. 김종필 전 총재의 그런 말이 거룩한 맞다. 말을 쓰기도 어렵고 정치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으시면서요. 아니에요. 탑 오브 탑이었는데. 그 최근에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 수석은 공천을 해줄 위치에 있지 않다 하면서 부인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작가님 시간이 진짜 이거 되시는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네. 저렇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면 다 뺐어요 일부러. 제가 이진복 네. 수석하고도 친해요? 예전부터 친분 관계가 깊은데 괜찮아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근데 얘기 좀 이진복 해주세요. 네. 진짜요? 아니 네. 얘기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일 거예요? 이진복 네. 수석은 본인은 아니라고 했죠. 네.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발언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기시감이 들거나 하진 않습니까? 예전에 봐왔던 모습. 현기환 수석이 갑자기 떠오르진 네. 않으세요? 잠깐 떠올랐는데 이진복 수석은 되게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고 현기환과 비할 바가 아니다. 본인도 또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저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진복 수석은 어느 지역으로 나오시죠? 그럼 원래 본인 원래 지역구? 동네잖아요. 원래 동네로 나와요. 근데 거기는 부산. 지금 본인의 보좌관 했던 분이 하고 지금 있어요?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조정이 될까? 그 만약에 김무성 전 의원의 지역구에 장성철 수장님이 의원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럼 당연히 김무성 대표님 또 하시려고 하라고 하고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 할 텐데 지금 하고 계신 분은 꼭 그런 선택할 것이냐? 한번 이거 맛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놓치기가 어려워요. 맛을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관, 뭐 내각 총리, 뭐 보다 가장 좋은 게 의원이라면서요. 왜냐면요, 예. 자기 선택권이 있거든. 아. 그리고 지적은 막 하는데 책임은 안 지잖아요. 장관, 당신 말이야, 막 이러는데 장관은 결과가 나오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죄송합니다. 지르고 지적질이 업이기 때문에 아하. 그 지적이 잘 안 되면은 또 가서 또 지적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들어가세요. 뭐 이런 맛이 있고. 심수진님이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러면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억수로 재밌다고 이 코너를 왜 진작 몰랐을까. 또 우리 장성철 소장님 정말 에피소드가 많네요. 최강 두사님들 말씀을 주셨고 오늘 한판 열전 최고입니다. 아프로디테님은 2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요청. 야
장 소장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 영광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무슨 뭐 아니야 이런 지금 데서 뭐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 저 밖에 예. 있는 저 제작진도 지지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예. 한 30분 넘어가면 집에 안 가냐 이런 표정 지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빛나고 있어요. 퇴근 좀 늦게 해도 괜찮죠? 아니 가야 돼요 이제. 안 된대요. 제가 3시간짜리가 있는데 그래 이거 다음 이따 달보라님도 이번 편 최대 조회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좋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자, 내 인생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소장님, 뭐 아직 인생 마칠 시간은 안 됐지만 네. 또 이 탑 오브 탑 보좌관 생활을 하시고 지금 또 방송과 탑이신데 지금까지 인생 한 줄 요약 한번 해보세요. 아부만이 살 길이다. 아부만이 살 길. 제가 후배들한테 아. 꼭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국회 도서관에 가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다. 아부의 기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네, 있는 아부의 기술, 아. 아첨의 방법. 아첨의 방법. 아부, 아첨은 좀 다르죠. 네. 그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되게 철학적인 책이에요. 어허. 그게 모든 세상을 살아나가는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첩경이 다 적혀져 있어요. 아부의 기술. 그냥 누구에게 기분 좋은 말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이득을 받아 네. 이런 책이 아니었거든요. 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보라고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잘 나갔던 이유도 그리고 방송가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진 이유도 박재용의 한판 승부 나오면 박재용 최고, 여기에 출연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 이런 식의 아부를 해서 우리 작가님들과 PD님들 예. 또 앵커님들이 저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이 옆에 있고 소중한 분들에게 아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부가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첨하고 아부는 좀 달라요. 아첨이 아닌 아부를 해라. 예, 가까운 분들부터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러한 향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부학개론. 이전에 저 국회에 있을 때는요, 예. 모시던 분에게 아부를 했어요. 아. 근데 지금은 국민에게 아부하고 싶어요. 국민들의 눈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논평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은 제가 뭐 모자란 말도 하고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 권력자의 편 들지 않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아하. 국민들께 아부하면서 평론 생활 단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한판 승부에 자주 나와주시기를 불러주세요. 부르지도 않으시면서. 네. 장순 소장님, 우리 뉴스쇼에서 독점하고 있어갖고 눈치 보여갖고 뭐 부르고 있어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오늘 장 소장님 어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장 소장님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 예. 장 소장님이 거의 그 개혁 보수. 이 아하. 개혁 보수 진영에서는 김태효 같은 존재입니다. 네, 김태효?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하. 정신적인 걸림돌이에요? 대들보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존재하는 게 걸림돌이. 정신적인 지주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주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서 가산길까지, 그 아부 학개론을 현실까지. 아부의 기술. 아부만이 정말 살 길이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또 앞으로도 방송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또 소장님께 여쭤보고 또 통찰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판 열정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 화요일 7시 반에 또 화제의 인물 모시고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소중한 인생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이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꼭 요청드립니다. 박재용의 한판 승부.